시작합시다. 저 일 그만뒀어요. 그러게. 바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했다. 퇴직금이 아깝네. 좀 아깝고 사실 어떻게 그만두셨어요? 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공항이 다시 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계속 무시하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일 봄쯤에 터지고 여름에 실장이랑 완전 사이가 틀어지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같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저만 계속 숨을 계속 몰아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가 좀 빨리 움직였나 보다 하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공항 딱 오기 직전 안 죽을 거 아니까 그냥 좀 넘겼었는데 못 참겠어서 정신과 가서 다시 약 먹고 그리고 약을 먹고 나서 그날 사직서를 내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도 뭐 이렇게 하면 뭐 업무과에서 일 처리가 안 될 거라고 또 핑계를 대는데 저는 지금 억지로 다니고 있는 거라서 더 이상은 조금 힘들다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부터 안 갔어요. 근데 사실 계속 막 일이 가고 싶은 거예요. 일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약간 마음이랑 이게 내 욕구랑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쉬는 동안인데 좀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만두니까 좀 어때요? 계속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일은 정말 하고 싶고 사람들도 좀 보고 싶거든요. 환자도 보고 싶고 같이 일하던 선생님도 보고 싶고 이런데 그게 가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럼 다른 병원에서 이제 다른 물리치료사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네, 바로는 아니고 좀 쉬어야 되는 게 거기 근로계약서에 조금 나쁜 조항이긴 한데 아예 만약에 한 달을 다음 사람 인계해주기 전에 나가면 면허를 묶어놓겠다고 해놓은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은 일은 못할 것 같아요. 그쪽 일은 알바를 따로 하고. 한 달 동안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게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른 병원 그런 조항을 만들어요? 할 때? 다른 병원은 잘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거 넣는 데는 여기가 처음이라고. 좀 특이한 거. 그럼 호수님이 2월 때까지 다니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래 퇴직금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퇴직금 받고 이제 다시 같은 병원을 사실 간다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여기가 좀 뭐랄까 좀 신졸이나 다른 선생님들 뽑는 게 좀 절박해서 같이 뽑은 거지. 다른 병원을 같이 갈 수 있는 얘는 좀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힘들 것 같아요. 얼마 됐어요, 그만둔 지? 저요? 네. 저 이제 며칠 안 됐어요. 수요일부터 안 갔어요. 너무 무섭다는데. 그래도 좀 다니는 동안 힘들었는데 공항 거의 올 만큼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거 안 가서 좀 편하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편하다. 사실 좀 비관적인 마음인데 어차피 일 시작하면 다시 비슷하게 또 되지 그럴 않을까 거라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편하기보다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렇구나. 또 그만두면 되지. 그런 일이 왜 또 일어날 것 같은데? 그냥 어느 정도는 내 성향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막 많이 드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입장도 있고 성향도 있는데 차라리 호수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해서 어린 나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좀 넘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전 또 다른 사회생활을 거기 숯불 앉아야 돼. 그래? 저기로 지정석이 있어요. 여기저기 막 일을 다녀보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판단이 자꾸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못 참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그냥 그걸 좀 그러려니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 말을 하진 않더라도 기분이 드러나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들었을 때는 그 팀장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잘못한 거다. 먼저 물건 던졌고. 맞아요. 근데 되게 그 사람이 나쁜 걸 알거든요. 근데 그걸 약간 같이 다니는 선생님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묵인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분위기가 그치. 이거를 또 비슷한 곳으로 가면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묵인이 되겠지. 나는 그때 잘 참아야. 근데 그게 회사마다 분위기 좀 아닌가? 약간? 다를 수 있다고요. 달랐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실은 뭐 루카님 말처럼 어딜 가도 이상한 사람은 맞아. 있고 뭐 루카님이 그런 게 이제 얼굴에 좀 드러나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데 문제는 그런 걸 묵인해 주는 그 분위기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나는 생각도 들어요. 루카님이 그만큼 대응을 했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그 정도로 나온 거지. 안 그러면은 계속 얘 봐라 이렇게 해도 얘는 그렇게 해도 되는 애다. 더 계속 그랬을 것 같아. 지속적으로 더. 내가 회사에다 그러고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팀장님이 과장님이 제 등을 이렇게 확 손바닥으로 내리쳐 신임 앞에서 확 내리치면서 뭐라 말을 했어요. 너 일을 그따위로 근데 그렇게 야단맞을 일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고 분량 낸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아니었는데 아니 분량을 냈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몰래 밖에 나가서 울고 왔어요 쉬는 시간에.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난 거지. 난 내 딴에 이제 막 감추고 막 이렇게 하고 나와. 근데 결국에 그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분위기가 뭐냐면은 과장이 너는 왜 울고 지랄이야? 막 이러면서 개순 언니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 과장 딸 때린지도 몰라요. 기억도 못해. 그리고 나서도 자주 때리나 보다. 자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심하게 하는데 내가 하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때마다 저는 반응을 그냥 이렇게 바보같이 그냥 숙이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과장도 쟤는 혼자 다 해결하고 오는 애. 내가 괴롭혀도 지가 혼자 다 알아도 풀고 오는 애. 이렇게 찍혀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거 알면서도 더 다르게 대응을 많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노다심이 저보고 뭐 이렇게 표정 짓지 말라 그러고 좀 이렇게 중간 정도 하라고 막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딱 한 번 해봤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가는 갑자기 루카님 그 얘기가 갑자기 흥분했어 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너무 그건 아닌 것 너무 같아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듣고 저 너무 화가 나고 저는 이게 맞는 대처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랬냐고 저는 계속 매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아예 티를 내면서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티를 완전히 내고 그리고 개인적인 카톡으로 계속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더 하시면 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거라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걸고 팀장 통해서 계속 괴롭히고 돌려서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미실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순간 들었어요. 나무님이 뭐라고 했을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얘기 듣고. 지금 미실님 얘기 듣고 미실님이랑 감정이입이 된 거라고? 네. 나 못 참을 것 같아. 미친 거 아니에요? 미실님은 이직 같은 거 힘들어요? 네? 이직 같은 거 힘들어요? 생각도 해보고 있고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좀 사장이 좀 사대보험도 안 해주고 하니까. 진짜 사정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맞아, 불법이에요. 맞아, 신고하면. 근로계약서도 안 썼다. 원래는 아웃소싱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하다가 소속이 개인 회사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조건이. 근데 고민 중. 이제 1년 됐는데. 네. 27일 딱 1년 되는 날인데. 퇴직금도 없을까? 이번 27일 너무 다행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 생각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기서 바보같이라도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이 버틴 게 억울해서라도 못 가겠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딴 데 가면 또 버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그래도 나보다 낫다. 이제 27일 1년 퇴직금 없어. 퇴직금 아예 없는 퇴직금 거예요? 없어. 아 사대보험이 없어서. 사대보험도 가끔 근데 진짜 그 노동부에 신고하면 맞아요. 신고하면 돼요.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시는 건 좀 힘드실 것 될 것 같아요. 같아. 신고하는 건 왜 못해요? 그거 하면? 그러게요. 사장하고 이제 철천지 왼수가 되겠죠? 안 나가 계속 있을 거면 안 못할 것 되지. 같다는 있을 거예요? 거면 내가 신고를 왜 해. 나갈 때 신고하는 거죠. 혼수 되면 혼수 되면 어때요? 되죠. 네? 연락 주고받을 것도 아니고 맞아요. 퇴직하면 나는데.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지금 옮길까 말까. 나 완전히 좀 쉬었다고. 그러니까 완전 한 달 정도 텀 두고서는 완전 쉬다가 그냥 가고 싶은데. 근데 노래선생 텀 두지 말고 일자리 알아보면서 옮기라고 한번 그렇게 얘기하셨었고 고민 중. 근데 나무님은 왜 그 쉬지 말고 텀을 두지 말고 바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봐. 왜 그런 거예요? 게임 때문에 그러신 건가? 게임 할까봐? 정확히 잘 몰라요? 네, 저 사람 몰라요. 그래요? 왜 몰라요? 개인 상담 방금 다 본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게임이야. 최근에 했지. 내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텀 두지 말고 이직하려면 하라고. 그 이유는 얘기 안 하셨잖아요. 본인이 직장 잡는 게 쉽지가 않잖아. 거리 따지고 근무 강도 따지고. 까다로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 나이도 올리고. 그렇구나. 멀리는 못 가시니까. 안 가기 시작하면 그게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서 멀리는 왜 못 가요, 미신이님? 그 차도 없고. 교통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 얘기 다 하신 거 아니죠? 저요? 네. 저는 상관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물어보고 싶은 루카님한테만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이제 그동안 계속 궁금보다 좀 이렇게 마음에 걸려있던 건데 집단에 이렇게 만약에 오면은요 이렇게 만약 그 뭐라 해야 되지 지난주에 예를 들어 K님이 얘기를 많이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오실 때 내가 말을 좀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별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많을 때는 말을 많이 하고 싶고 할 말이 없으면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요? 다른 분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거까지 생각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저도 이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면은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말을 조금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지난주에 내가 말을 많이 했을까? 오늘은 내가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아예 이런 생각으로 가면 뭐 앉아있어서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근데 그게 마음이 막 간절히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의무? 부담? 이런 느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발언 기회를 줘야 될 것 같고 약간 한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런 생각한 지 한 몇 년 됐거든요. 근데 나만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나만 그런 건가? 다른 사람들도 그냥 편하게 계속 어떨 때 보면은 어느 분이 계속 얘기하면 그 다음 주에 또 그분이 계속 얘기했을 때도 있긴 한데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무슨 마음. 그래서 아니 뭐 그 느낌은 알겠는데 그거를 미실님이 다른 사람 내가 너무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하나 이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주인공 약간 주인공병 있는 것 같아요. 자의식 맞아. 자의식인 것 같아.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알아서 잘해요. 아니 근데 그 얘기 또 들을까봐 말 그만하라고 말 들을까봐. 아니 아니 말 그만하라고 말 들으면 되지. 맨날 미실님만 뭐 예를 들어서 막 90%를 말해. 그럼 누군가 말하겠지. 야, 나도 말 좀 하자라거나. 그 말 좀 들으면 되죠. 말 듣는 게 싫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 말 듣는 게 싫어서. 안 들으려고 눈치껏. 안 들을 수가 있나? 그런 살면서. 걸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데요, 미실님? 왜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제넘게 너무 말을 중요한 말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내가 완전 쪼그라지는 거야. 그 순간에. 그래서 거봐 내가 말을 이렇게 자책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너무 그냥 창피하고 창피해 그냥 잠깐 그냥 이렇게 그냥 들으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면서 너무 힘들어지니까 자책으로 자꾸 안 들으려고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만하라고 말을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그만해라고 했으면 그렇게 자책될 정도로 본인이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저도 뭔지 알 것 같아요. 누가 막 뭐라고 하면 저 되게 막 쪽팔리고 막 자책하게 되고 나서지 말고 막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그 순간 그냥 그만해라고 하고 그냥 본인 할 말 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미실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마음을 너무 갖고 가는 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너무 어렵게 말하나? 아니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 막 너무 막 어떡하지 하면서 막 되게 부끄러워하고 막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이해를 질문하기를 그럼 상대방 아마 어떨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큰 뜻 없이 그냥 그 순간 좀 말만 끊고 그냥 바로 자기 말을 할 뿐인데 본인은 거기서 계속 막 되게 혼자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상대방도 별 생각 없으니까 본인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땐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미실님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네. 누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여기서 누가 많이 막 그게 아니라 이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진짜? 얘기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한동안 동거인이라고 풀려왔을 때 동거인이 청소년이라서 그런지 계속 그 몇 달을 계속 개중심으로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제가 되게 부러웠어요. 플레임도 그렇고 동거인은 쟤는 학생이어서 쟤는 항상 주인공이구나 이런 느낌도 받고 사람들이 항상 걔 집중적으로 물어봐주고 근데 그게 뭐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진짜 몇 달을. 그래서 나 그때 되게 신경 쓰였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떨 때는 말 많이 하잖아요. 한 번 시작하면 또. 그래서 그때는 좋기도 하면서도 너 말을 많이 했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거의 여신님이랑 거의 매주 나오지만, 어쩌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오면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거를 수플님이나 오다시님이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지 않나요? 좀 끊어야겠다 하시면 얘기도 해주시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한 분이 얘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시간 좀 지나면 다른 얘기 합시다 이러면서 언제 전화해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들으니까? 그냥 좀 더 편하게 참석해도 될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그리고 그 미실님도 나중에 또 뭐 동금이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다른 얘기도 좀 해보자라고 말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려울까? 맞아요. 그때 제가 말 못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타진하는 건 아니고. 아니. 또 자책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얘를 그렇게 된 것 뿐이지 매일만 이렇게 딱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개인 예민하다 보니까 막 그런 식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럴 때 나는 이런 느낌이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는 얼굴인데. 네. 얘기 다 했어요? 네. 케이님은 좀 어때요 요즘에? 저는 그냥 좀 이번 주는 괜찮았어요. 내일 49제예요. 네, 그래서 내일 이천에 그 납골당 가족들하고 같이 가고 벌써 49일이나 됐더라고요. 네. 원래 49일마다 뭐 이렇게 챙겨요? 49제는 챙기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제사 같은 것도 좀 지내고. 요즘에 뭐 밤님 생각나거나 힘들거나 그러진 않고? 생각은 항상 나죠. 힘들진 않고? 생각은 항상 나는데 그게 힘든 것도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약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는 느낌은 아니라서 계속 집단하고 뭐 다른 일 있고 사실 그 힘든 것보다 그때 이제 연락드린 것처럼 그 이제 밤 자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이번 주에 너무 좀 복잡했어가지고 좀 힘든 것보다 사실 귀찮다 얘는 죽어서도 이렇게 손이 많이 가냐 이런 생각하면서 짜증나죠. 그렇게 얘기하시기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평소에 손이 많이 갔다는 거. 그래요? 엄청 많이 가지 밤은. 아유 정말. 은하 씨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표정이 안 좋은데? 왜? 걱정되니까. 뭐 걱정돼? 그냥 표정이 안 좋으니까. 네가 2주나 빠졌잖아. 그래서 거짓말이다. 아니 미실님이랑 좀 하도 행사가 좀 안 좋았어 기분이. 그래. 할 얘기들 하세요. 저는 아까 좀 갑자기 넘어간 것 같은데 루카님 얘기가 좀 속상해요. 약간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겠어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좀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또 좀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마음이 안 좋네요. 근데 또 걱정이 되는 마음도 이해가 돼서 좀 속상한 것 같아요. 공감해줘서 좋아요. 사실 아까 갑자기 또 심장이 엄청 두근거리면서 아 진짜요? 숨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약을 먹고 왔는데 계속 어지러워서 아이고. 잠자는 거나 먹는 거나 그런 거 괜찮아요? 잠은 약 먹으니까 잘 자고 먹는 거는 예전에는 엄청 잘 먹었는데 뭔가 음식에 대한 욕구가 조금 사라졌더라고요. 그 약 타러 가서 얘기를 하다가 밥을 잘 먹었냐고 얘기를 해서 그냥 그날 하루는
잊고 있어서 저녁에 먹었어요. 왜 까먹었냐, 못 먹은 거냐, 안 먹은 거냐 이랬는데 저도 얘기하면서 알았는데 먹는 걸 챙길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진짜. 우울한 거야? 아니면? 우울도 있는 것 같아요. 우울해? 개인 상담 받아야겠네. 근데 우울이 그러니까 저는 그 근래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간 건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점수 뭐 매기는 테스트 같은 걸 시키길래 해봤는데 수치가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오냐고 이렇게 의사는 뭐라고 할 정도였는데 저는 그게 자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우울 검사가? 네, 우울이랑 불안이랑 뭐 이것저것. 잘 모르는구나. 잘 아는 사람이 좀 잘 알려줘. 모르겠어요. 저 완전 모르잖아요. 연습 많이 했잖아. 저도 잘 몰라서. 아까 여기 뭐 마음 챙김 노트 있던데. 그런 게 있었어요. 걱정해주는 게 느껴져서 좋아요. 개인님도 아무세요. 저도 걱정돼요. 아니 취직하거나 아니면은 이사할 때까지가 좀 버티기 힘든 거잖아.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네. 사실 그거 하고 나서도 사실 뭔가 다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좀 안 들어요. 다 안 들어. 그 인생이 뭐 씨발 괜찮아지냐 안 괜찮지. 그래서 하여튼 그때까지 개인 상담에 개인 상담 내가 공짜로 해줄게. 공짜로 해준다. 비용 이상으로 많이 걸려. 아, 왜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좋은데 좋으면 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뭐 좋으면 그냥 하는 거야. 나중에 돈 벌면 한 번에 내면 되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시기 좀 잘 넘기면 되지 뭐. 그럼 언제 다시 한 달 후에는 다시 구직 활동을 할 거라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면허가 풀려야 알바를 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이사를 지금 화곡동에 사신다고 그랬는데 이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냥 그 근처로 이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도 좀 다시 직장 거랑 다 달라지지 않나요? 그래도 계산해서? 생각했던 게 원래 계획은 제가 이렇게 그만둘 줄 모르고 딱 퇴직금 받고 호수가 이직을 먼저 하고 그 위치에 맞춰서 이사를 하고 저는 그냥 알바 위주로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계획이 다 흐트러져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게 틀어진 건 별로 없는데. 대출 한 200 더 받으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근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 선생님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라고 얘기해줘서 루카님도 되게 마음에 그좀 위로받거나 좀 네, 그럼 아버지한테 한 1,000만 원 빨리 좀 달라고 하면 되지. 물어볼게. 천을 바로 해주실 수 있는 아이씨. 분이세요? 아이고 부모님 1,000 넘겠냐? 저 해줄 1,000. 그래? 우리 엄마 대출 받아서 해주던데. 아, 그거 괜찮아. 아빠 대출 괜찮아. 아빠가 아프면 되니까. 무슨 생각 기록하냐? 과연 할 수 있을까? 뭐야?
호수가 말을 할 수 있을까? 호수님이? 왜냐면은 호수님이 아빠를 좋아하긴 하는데 어려워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아빠가 어려워. 아빠가 편한 사람은 아빠 편해? 없었어. 아빠가 없어서. 아빠가 편한 사람이 없어. 아빠는 다 원래 불편한 거야. 호수님은 어떤데? 아버지가? 그냥 좋은데 불편한 것도 있죠. 언제부터? 옛날부터? 아니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뭐 어렸을 때는 좀 무섭기도 했고, 근데 이제 좀 커고 나서는 뭐 무섭진 않은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아빠가 아들은 불편하지. 교류가 많이 없었어요 아빠. 아니 교류가 없었다기보다 그냥 좀 엄마 아빠 싸우면 아빠가 큰 소리를 많이 내니까 그런 게 어렸을 때는 이제 많이 무서웠죠. 그리고 그런 게 좀 무섭고, 크고 나서 무섭진 않았는데 그냥 뭔가 부탁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탁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빨리 독립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더 뭔가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그런 마음을 많이 안 가지려고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집을 처음 서울로 올 때 보증금을 아빠가 좀 많이 반을 해줘서, 그리고 왼쪽에서 돈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보증금이니까 나중에 또 드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 1,000만 원만 더 해달라고 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 서울 집값이. 맞지?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럼 아버지랑 한번 술 한 잔씩 해? 가끔? 그렇진 않아요. 왜? 춘천에는 잘 안 가가지고. 아니 춘천에 있을 때는? 있을 때는 어쩌다 한 번씩 했었죠. 어쩌다. 아버지랑 둘이?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술을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아빠가 약주하고 들어오시면 그냥 뭐 그러고 얘기를 하기는 많이 했는데 저도 술 먹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혼자 약주를 하고 들어오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얘기하거나 그럴 때는 많았어요. 얘기를 한다기보다 일방적으로 들었죠. 아버님 얘기를 계속 하시는. 호수가 엄청 받아주고. 아버지는 엄청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만. 네, 맞아요. 아니 그럼 아버지한테 둘이 한번 먹자. 뭐 열심히 따라드리면 되지. 좋아하시겠네. 근데 성향이 제가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같이 간 자리에서 잠깐 그때 하시는 걸 봤는데 뭔가 얘기를 듣는 타입이 아니라 나한테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넌 이걸 해. 이걸 해야 돼. 이런 타입이셔서 뭔가 호수가 막 아빠 뭐가 필요한데 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엄청 마음이 많이 답답했거든요. 아버님 많이 강압적이신가? 좀 강압적이에요. 그런 면이 있어요. 반대로 혼자 해요? 아니 형이 있어요. 형 한 명 있고 저 있고. 형이랑은 어때 아버지는? 둘이 더 뭐 없을걸요? 왜냐면 형이 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네. 근데 또 최근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집에 나온 지 좀 됐으니까 뭐 최근에 잘 모르겠네요. 그냥 아빠랑 형은 편의점에 있고 아빠도 가끔 가서 막 형이랑 얘기나 자주 할 테니까 최근에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막 되게 형이 싫어하다 싶을 정도로 아빠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 속에는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아빠랑 싸워본 적은 없어요? 저요? 네. 아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랬더라. 어쨌든 막
약간의 언성을 높여서 아빠한테 얘기한 적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천만 원 받아야 되니까 싸우면 안 되지. 왜 물어봤어? 아니 이게 좀 결혼 준비하다 보면은 모르겠어. 아빠는 모르겠는데 전 엄마랑 좀 많이 싸웠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고 싸울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좀 싸워야 될 때 좀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걱정되는 마음. 왜 물어봤다고? 걱정되는 잘 싸울 수 있을까 해서 물어봤다고? 왜? 싸워본 적이 있냐며? 그냥 싸워본 적이 있어? 뭐 있어요. 잘 싸워?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야? 뭐라 대답해야 돼? 근데 왜 그렇게 물어보나? 아니, 질문의 의도가 뭐지? 사실 좀 맥락이 안 맞는 말이긴 해.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을 꺼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 왜 싸워? 왜 싸울 얘기를 왜 하는? 아니 부러워서 그러나? 아버지랑도 싸울 수 있는 게? 아니 그거는 아니었어. 그냥 그러면 이제 아무 말이나 한 거야? 아니야. 왜 나도 다 아무 그냥 이제 거의 아버지랑 대립해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좀 대립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요구를 잘할 수 있을지 못 믿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그럼 요구를 잘하냐 물어봐야지. 싸운 적이 있냐 물어봐서. 그렇게 물어보지 뭐. 아니 근데 본인 아버지만 자기 얘기할 것 같아? 여기도 자기 얘기해 딸한테. 아 진짜. 물어봐. 왜 그러냐고 부모들은. 그래도 왜 엄마 아빠들 왜 다 그러는 거야? 얘기 안 해주면 모를 것 같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내가 말해서 얘가 뭔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아니, 그러면은 자식들은 어떤 반응이 그렇게 막 얘기하면 우선 둘째는 안 듣고요. 첫째 동금이는 뭐 말을 막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냥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다 똑같은 거 같아. 근데 궁금한 게 그렇게 막 흘러드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뭔가 말하게 돼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말해야지 얘가 아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얘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 아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그걸 봐가지고 그냥 흘려듣는데도 흘려듣는 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금이는 내 말을 흘려듣고 있는데 나는 얘가 내가 말을 했을 때만 아는구나. 근데 몇 번 얘기를 하면 얘가 그래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우리 엄마도 정말 귀에서 피가 나도록 계속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계속 말하는데 전 진짜 대놓고 흘려듣거든요. 근데 엄마는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난 진짜 그 마음이 궁금했거든. 그 몇 번 얘기하면 들을까 그 마음. 내가 알아. 익숙해. 자식들 원래 엄마 아빠 말 안 들어. 우리 애들 9살 8살인데도 벌써 흘려들어. 왜 어떻게 어색하지 않을 걸 엄마는? 그러니까 내가 안 듣는 걸 아는데 왜 말할까라는 생각이 난 드는 거지. 어색하지 않아. 흘려듣겠거니 하고 얘기하는. 흘려 듣겠거니 하고 말하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여러 번 얘기하면 한 번은 듣겠지 뭐 그런 거.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들어요. 내가 배우는 거는 내가 경험하면서 배우는 게 더 크지. 엄마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배우는 경험을 거는 하면서 사실 많지 배운다는 게 않아. 그 경험이 되게 아프잖아요. 힘들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니까 배우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좀 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그 마음은 알겠는데. 왜 그게 덜했으면 좋겠어요? 힘드니까. 힘든 게 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는 게 힘든 거에서 배우는 거고. 아니 힘든 게 아니 그냥 힘든 게 왜? 힘든 건 안 좋은 거예요? 의미를 찾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힘든 게 애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플린이 불안해서 그러지. 나이 불안함. 아니 그럼 힘든 게 왜?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애가 안 힘들게 살 것 같아? 그렇지 않지. 엄마 아빠가 다 해줘 완벽하게 애 욕구를 다 채워줘. 그럼 애가 너무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냥 본인 불안해서 그래. 형님가? 왜? 왜요? 아버지가 형을 좀 다 채워줘? 하긴 뭐 편집점도 해주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좀- 말해도 돼? 말해. 아니 형이 공시 준비를 하다가 아빠가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예 그냥 갑자기 계약을 해버려서 전적으로 합쳐버렸거든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 물어보긴 뭐 그러니까 상의는 했는데 그걸 뭐 상의겠어? 이렇게 할 거니까 넌 이렇게 해라. 내 예상은 그런데. 근데 형은 힘들어하잖아. 그지 힘들어하지.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면 매출도 잘 안 나오고 형이 야간에 다 하니까 그 힘들죠. 그게 힘들 것 같아.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그래. 아니 기본적으로 고통은 없앨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냥 본인 불안해서 얘기한다 해요. 뭐 애가 그래도 지금 좀 덜해요. 이게 내가 겪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좀 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나는 호수님이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버지랑 대화를 하면? 아빠가요? 응. 그냥 흔쾌히 돈을 줬으면 좋겠죠. 아니 대화 그래 돈은 주셔야 되는데 대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만 얘기한다며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줬으면? 근데 들어줄 때도 있어요. 나름. 이야기를 하는 걸 경청을 한다는 거예요? 제 요구를 해결해 준다는 건지 이야기를 경청하는 건지. 근데 난 좀 그러잖아. 호수님이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돈 달라고? 아니. 돈 얘기 그만하고 뭐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니 좀 아까 그랬잖아 아버지가 계속 자기 얘기만 하신다고 네. 그 호수님 그냥 듣기만 한다 그랬잖아 대화에서 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지 그거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얘기할 마음이 있어요? 얘기할 마음은 무슨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아빠가 약간 술 드셨을 때랑 안 드셨을 때 그 성격 차이가 좀 많이 나시거든요. 술 안 드셨을 때 얘기하는 게 전 더 좋아요. 왜냐면 맨정신일 때 얘기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아빠랑 같이 어디 결혼식장 갔다가 아빠가 집까지 태워다 주셨는데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얘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뭐 엄마랑 뭐 잘 지내냐 이런 얘기도 하고 편의점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아빠도 아빠의 생각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얘기를 한 거긴 맞는데 대화를 한 거긴 맞는데 호수님이 요새 마음 상태가 어떻고 뭐 일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도 뭐 고민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뭐 그건 되게 피상적인 얘기잖아요. 엄마 잘 지내냐, 형 잘 지내냐, 뭐가 잘 돼가냐. 난 그걸 들으면 좀 안심은 되겠지만 호수님이 진짜 아빠한테 이해받는 느낌은 못 들겠다. 조금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있거든요. 아빠랑 아들은 안 그래. 안 그래요? 이 정도 대화만 해도 돼. 이걸로 그냥 그럼 이게 다 마음이고 이게 그렇구나 그냥 하는 거지. 그럴 수 있는데 뭘 또 마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진 않나. 하고 싶지 않냐고? 아빠한테 그런 걸 이해받고 싶은 거 아닌가? 사실 그렇진 않아. 그냥 그치. 호수님이 말 안 하고 싶겠지. 사실 솔직히 말을 하면 아빠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내가 힘든 걸 가족들이 별로 알고 싶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왜? 왜냐고? 왜? 그걸 얘기하기 싫으니까 자식들이 얘기를 안 하거든. 말하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가끔 자기 얘기를 막 하셔. 그럼 나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 이 양반은 왜 이러나. 근데 이제 우리 큰애가 고1이잖아. 그러면 야 요즘 뭐 어떻게 지내? 별일 없어? 그럼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 없어요. 그냥 그렇지. 집 앞. 그런데 답도 안 해. 그 끝이야. 그럼 나는 내가 여기서 얘기를 더 해서 얘랑 대화를 억지로 이상하라도 할까 멈출까 생각하면 멈추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화를 안 하면 아버지 아들 사이에는 대화가 없어 아예.
그래서 아버지가 어쨌든 그렇게 잔소리라도 하는 게 아들이랑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가끔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려. 아버지 뭐 별일 없으세요? 건강하시고 뭐 식사하시고. 그럼 아버지가 뭐 넌 잘 지냈냐 어쩌고 저쩌고 또 잔소리하면 네네 그러고 끊고. 그걸 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아버지 나 1000만 원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지. 빌드업을. 되게 그냥 궁금한 게 그럼 아빠 입장에서 아들 마음 얘기를 듣고 싶기는 해요? 뭐 나는 뭐 애가 하면 듣고 싶지. 근데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이제 그거야. 부모가 일방적으로 잔소리를 하느냐 아니면 부모 자녀 간에 대화가 없느냐. 이거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뭐 너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래야지. 뭐 내가 이 새끼를 붙잡고 이 새끼야 얘기를 해라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난 대화 안 해도 돼. 그러면 또 잘 살면 되고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야. 잘 몰라. 무슨 마음이에요? 교수님? 잘 모르겠어. 운 거야? 예, 눈물 왜? 때문에. 나 아까부터 계속 울컥하고 있어. 어떤 아버지 때문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마음이 좀 이해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걔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술 먹은 김에 야 앉아봐 이 새끼야 하면서 그럼 빨리 아빠 빨리 먹어 그럼 더 빨리 자게 그래서 이제 너 왜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랑 한번 술 한잔 해. 그 아버지 좋아해. 좋아하지. 호수님도 울컥할 정도인 거 보니까 아빠한테 마음이 되게 있나 보네요. 그럼 왜 울어? 부모 마음이지. 부모 마음이죠. 뭐, 그러니까 얘랑 얘기- 아빠들도 외롭겠다 싶은 생각은 그런 거죠. 아빠들도? 뭐 본인 남편 아니면 본인 아버지 생각해서? 아니 뭐 순이 한 편, 아빠도 그렇고 우니까 눈물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아들이 난 커가지고 아빠 술 한잔 해. 그럼 나 너무 좋을 것 같아. 좋지. 그치? 그거 좀 해줘. 네 그래야겠어요. 그래. 근데 나 이긴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아들들이 아빠한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건 아빠들은 들으면 뭔가 얘가 힘들구나 내가 이걸 해줘야겠다 막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고 더 막 엄마들보다 더 실행력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들의 생활에 간섭하고 그런 걸 싫으니까 더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닐까? 일이 커지니까 좀. 그래서 아들이 그러지 않을까? 본인 아들이 그래서 남편이랑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다고? 아니 그 우리 아들은 그냥 사춘기라서 그럴까요? 뭐 거의 모든 남자애들 그래. 그냥 뭐 아버지 그냥 불편해. 그렇잖아. 뭐 정서적으로 뭐 별로 그런 게 없잖아. 나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많이 키우면은 정서적으로 친해지겠구나. 근데 착각이야. 기대를 했어요. 아빠 양이 사과해 의미가 없어. 난 지금 기대하면서 육아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성별 차이가 있고 첫째 둘째 차이도 있어. 기질 차이가 있어. 우리 둘째는 그래도 조금 얘기해. 이게 뭐 TF 그런 거랑도 상관 있어요? MBTI 하지 마. 이 얘기 T거든. MBTI 얘기 하지 마. 그래? 왜 하지 마? 무슨 MBTI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호수님은 아빠가 같이 술 한잔 하자 그럴 때 어떤 마음이에요? 좋아요? 싫은 거예요? 아니 좀 귀찮죠. 귀찮아요? 네 예전엔 귀찮았던 것 같아요. 얘기하자 이러면 일방적으로 아버님 얘기를 하셔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별로 재미가 없지 네, 일단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 할 일도 없는데 어차피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아빠들이 야 내가 먹었는데 재미가 없으시더라. 지겹더라. 할 말도 없고 귀찮기도 하고 그때는 뭐 맨날 보는데 집에 맨날 있으면서 뭐로 얘기를 술 안 드실 때 얘기 좀 하지 자꾸 술 드시고 얘기하자고 하면 용기가 안 나서 그런 거야 아버지들이. 나도 우리 애한테 말 거는 게 이 용기가 필요해. 계속 핸드폰 보고 있고 너 귀에 꽂고 그러면서 이렇게 야 뭐 요즘에 할 말도 없고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용기가 필요하다니까. 거절당할 걸 예상이 되니까요. 아니 거절을 늘 하지 애가. 그래 뭐 고등학교 아들이 막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래서 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근데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 아들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아들들이? 아들들 기질 차이. 제정신이 아니지. 아들들이 아빠한테 얘기를 잘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 약간 사기꾼 같은 애들은 하더라고. 아버지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이런 애들은 있어. 그런 애들 말고 보통 할 얘기가 없지. 엄마의 기본적으로 이제 막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엮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들은 잔소리하면 화를 내잖아. 그러면 애들이 이제 싫어하지. 언제 술 먹을 거야 아버지랑? 언제 춘천 한번 가? 다음 주에 뭐 가야 되는 전화를 일단 오늘 전화 좀 해봐야겠어. 좋네. 네, 전화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좋아할 것 같긴 해. 되게 생각해도. 한 번만 해드려요, 같이. 왜냐면 나도 우리 딸이 예전에 같이 술 마실 때 술 마시면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싫어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술 안 마신다고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근데 장난으로 이제 같이 술 마실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가 좋았구나, 같이 먹자고 할 때가 좋은 거구나.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밴드에 좀 올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 들어주려고. 아버지 별일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얘기하잖아. 그럼 들어주는 미션인 거야. 아, 제가 아빠 얘기를. 그렇지. 너 별일 없냐? 그러면 아니 이사 가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짝 깔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되게 의외의 얘기가 나와서 사실 좀 놀라기도 했는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의외는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제 가족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오늘 이렇게 아빠 얘기가 나올 줄 되지 몰랐거든요. 않는 데에서. 그리고 오늘 사실 컨디션이 좀 어제 그제부터 몸살도 나고 장염도 걸려가지고 되게 안 좋았는데 그냥 얘기하니까 좀 나아지는 기분이. 옛날에 아버님 또 옛날 얘기 하신다 또. 잔소리 하려고 또. 이런 마음에 뭐라도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내가 언제였지? 군대 갔다 와서 한 24살 때 아버지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잘 얘기가 어려워서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막 확 일어나서 언성이 높아졌는데 일어나서 소파에 가서 앉으신 거야.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나도 용기 내서 아버지랑 얘기를 했는데 왜 좀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새끼야 네가 비웃었다는 거야. 얘기를 하다가 기분이 나쁘니까 좀 내 표정이 좀 오해받을 수 있지. 나는 너무 말하지. 난 너무 억울한 거야. 난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그때 고민을 했지. 내가 저 소파에 가서 앉을까? 그냥 방에 들어갈까?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게 보통 왜 할아버지 하면은 손주들 오면 되게 이뻐하는 그런 할아버지를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뭐 한 번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촌들한테도 이거 뭐 어서 와라 이런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래서 명절에 가면 할아버지가 앉아 계셔. 그러면 할아버지 뭐 현식이 왔어요. 그러면은 왔어. 끝.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뭐 자기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아버지 역할을 좀 못 배워서 우리 아버지도 나를 어떻게 대할지가 잘 모르고 그래서 청소년 때 나한테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지내셨거든. 난 그게 좀 서운했고. 근데 이제 갈등하다가 그렇게 당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데 내가 여기서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마음은 편하겠지만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돼도 우리 아버지 같은 우리 할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되겠구나 싶은 거야. 그래서 용기를 냈지. 그래서 가서 옆에 앉았어. 죄송하다고. 근데 그런 거 아니었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용기 내서 이제 아버지한테 먼저 얘기를 했거든. 그 다음부터 아버지랑 나랑 조금 이제 대화가 좀 됐어. 그래서 본인 아버지에게 좀 다가가는 거는 사실은 아버지를 위한 건 아니야. 본인이 좀 어려운 데서 얘기해보고 본인 어쨌든 뭐 결혼하면 아이 낳을 수 있잖아. 그러면 되게 어려워서 애들 대하는 게. 그래서 그때 용기 내서 좀 다가가서 한마디 하고 좀 이
새끼가 무시하면 그래 뭐 무시할 수 있지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밤 재산이랑 부채가 있는데 부채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증금으로 1억을 준 것도 지금 밤 재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채가 더 많으니까 그걸 다 못 받고 이제 원래는 누쌤이 상담비 받을 게 있었고 그 월요 집단에 이제 석이님이라고 그 증권 주식 투자하는 거 대신 돈 주신 분이 있어요. 그걸 제가 있고 이렇게 셋이서 그걸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1억이면은 예를 들어서 300 얼마를 받게 되는 거예요. 700인가 얼마를 깎여야 돼. 근데 이제 이거를 숲을 화요 집단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숲을도 그렇고 다른 집단들도 그렇고 그걸 안 채워주냐고 가족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유가족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우리는 사실은 그냥 상속 포기를 하면 편한데 유선 씨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고생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고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해보니까 나도 너무 무책임한 느낌이 드는 거야. 이건 가족 일인데 딸 일이고 동생 일인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한다고? 그게 이제 저도 약간 너무 그동안 밤이 말했던 그 가족들 분위기랑도 너무 맞고 얘한테 이제 돈도 안 쓰고 사실 그 부채는 거의 다 학자금이란 말이에요. 학자금 대출. 그거 갚아줄 법도 하잖아.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가서 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따로 전화를 하는 게 나은지 뭐라고 얘기를 꺼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K님이 보증금을 밤님 명의로 들어가긴 했지만 K님이 그걸 줬다는 사실을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있어요. 이체 확인증은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확인증을 갖다 줘도 그래도 이제 그 비율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유가족은 법대로 하겠다는 그렇지, 거야. 법대로 하겠다는 거지. 아니 그거 지금 얘기하지 말고 다 절차 끝나면 끝나서 본인이 어쨌든 본인 돈에서 얼마 못 받았잖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그럴까요? 지금 하면은 그쪽에서도 기분 나쁘면 더 주진 않을 수 있어.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주식도 이게 지금 망자 주식이라서 못 빼나 싶은데 아니 들어갔는데 이제 그 주식이 망해가지고 그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 그거 빼서 그 사람 주면 되지. 어차피 그것도 그쪽에서 돈 빌려주면서 그 사람이 투자라는 걸 투자한 거잖아. 그건 맞죠. 근데 이게 망자라서 이게 안 되는 거야? 난 그것도 이상해. 근데 얘가 밤이 처음에는 하라는 대로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알아서 어떤 종목에 몰빵을 해서 그게 완전히 이제 내려갔나 봐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꽤 난대요. 아니 그럼 그거는 나는 그거 같은 거 난 그 집단의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차라리 그걸 그냥 빼서 주고 나머지 해서면은 본인이 더 받을 수 있잖아. 그건 그렇죠. 그러면 뭐 큰 차이가 없긴 하죠. 아무튼 나도 유가족은 별로더라고.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갔어. 그 장례식장에서. 분위기가 그쵸. 아무튼 K님 안 좋을 것 같아. 사실은 이 돈 가지고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너무 그렇고. 맞아요. 근데 나 한편 다행이긴 해. 나 많이 못 받으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이 못 받진 않아서. 그건 다행이에요. 아니 근데 그건 학자금이 면제가 돼야지 받을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 네. 면제가 된다고? 어느 정도 탕감이 돼야. 학자금 탕감이 뭐 확실하게 안 되면 많이 못 받아. 그러면 거의 뭐 1,000만 원 넘게
그렇지. 그럼 그쪽에서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야?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난 그게 되고 하는 줄 알았네. 해줘서 그런다는 아니. 탕감이 될 것 같다고는 하는데. 확실하진 않으니까. 근데 진짜 그거는 국가에서 해주는 거야? 죽었으니까 학자금 그냥 면제로 그런가 해줄까 그거를? 그게 원래 그러니까 부채가 더 많으면 해주는 뭐 제도가 있대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정말. 아니 근데 지금은 자산이 더 많은 거잖아, 밤님이. 아니 부채가 더 많아. 학자금 빼면은 근데 지금 이제 전세값까지 제가 빌려준 하면은- 것도 부채로 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정신없겠다. 정신도 없고 그냥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지. 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들 하고 진짜 그것도 못 써주는데 죽고 나서도 그걸 못 쓰는데 얼마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그럼. 진짜 학자금도 난 진짜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 계속 얘기해서 밤한테 엄마한테 갚아달라고 하면 안 되냐고. 이거 왜 안 갚아주는 거냐. 다른 돈도 다른 빚도 아니고 학자금인데 그런 능력이 없는 집도 아니고 심지어. 근데 밤은 계속 엄마는 안 해줄 거라고 아빠한테 말해야 되는데 아빠한테 말하면 큰일 난다고 계속 이 얘기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너무 속상해. 혜인님이 너무 2중 3중으로 힘들 것 같아요. 돈 문제도 머리도 너무 아픈데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하네요.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깔끔하게 가야지 여기. 갈 때 진짜 대출 받았어? 집 말고? 와이프 모르는 돈 없어. 카드 써? 카드? 와이프랑 다 코인 투자하는 거 다 알고 와이프가 코인 투자를 해? 15만 원. 에휴, 마음이 안 좋다. 괜히 힘들 것 같다. 마무리 됐을 때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래, 마무리 됐을 그것도 때. 어렵겠지만 그치, 마무리 됐을 때 그래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아니면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해보면 안 돼요. 사정이 너무 필요한 돈이고 저는 이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지. 근데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고 어떻게 될지 좀 봐야지 뭐. 근데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냥 내 감정을 쏟아내는 거지. 아니 돈 더 달라는 거지. 지금 그렇게 끝나고 나면 그 얘기를 한다고 볼까요? 아니 지금 미리 얘기한다고 법적으로 더 줄 수는 없어. 그치. 절차대로 지금 하겠다는 거야 그쪽은. 그치. 법적으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뭐 도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야 뭐 나중에 얘기를 하나 지금 얘기하면 뭐 그렇죠. 큰 차이 없죠. 아무튼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번 주. 그냥 우리 센터 부의금을 다 K님 줄 걸 그랬어. 본인이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고 간이 많이 얽혀있는데 법적으로 따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진짜 속상해요. 법적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챙겨주신 분들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메꿔지는 게 있어요.
세명님 통풍 괜찮나? 해병이도 통풍 있어요? 네, 저 통풍 아 진짜? 언제부터? 여름부터 이제 한번 발작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 주 한 3번째 와가지고 또 어머.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번 주에 축구가 2개 잡혀 있어가지고 그거 가야 되니까 빨리 약 달라고 하러 갔더니 이제 그 전엔 그냥 아플 때만 먹는 약을 줬는데 이제 좀 6개월짜리 이제 좀 장기 복용하는 거를 이제 처방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시험관 준비 중이잖아요. 이거 시험관 준비하는데 괜찮냐고 하니까 갑자기 아 그러면 아파도 참으시고 시험관 끝날 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상황이 심각하구나라는 걸 그때 좀 인지를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소식하면서 강제로 몸 관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뭐 식단 관리를 해야 되나? 단 거 일단 술은 안 될 것 같고 단 거 그리고 너무 기름진 거 이런 거 그런 것들 뭐 그리고 뭐 콩 버섯 그런 것도 먹으면 안 되라고 하더라고요. 퓨린? 닭고기, 고등어. 뭐 아무튼 그래서 그거 지금 약을 못 먹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거 다 식단보다도 약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이제 그 콜키신이라는 그 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치명적이래요. 아이를 그 가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씨 없는 수박도 그걸로 만들었대. 진짜 씨 없는 수박 안 되겠네. 씨가 아직 없으면 곤란하니까.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시험관은 이제 내년 한 초까지만 해보려고 생각 중이니까. 병원을 갔다 왔고 오래 걸리네. 아마 12월 첫째 주 정도에 가지 않을까. 예약은 했고 아직 안 했어요. 와이프 한번 먼저 가서 좀 상담받고 그 다음에 예약이 잡히는 거라서. 건강관리를 다들 조심하시고 단 거 줄이시고. 달리게 해야겠네. 좀 나으면 밤님이 통풍부터 시작한 거 알지? 그렇지. 아니 그런 거에 담고 싶지 않아. 나도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되게 걱정되네. 의사가 이제 10년간 쌓인 게 지금 발현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젊을 때 막 먹었던 것들이. 뭘 먹었는데 젊을 때? 뭐 막 먹었죠. 뭐 술 먹고 뭐 그냥 막 닥치. 전 그리고 과식을 좀 많이 해요. 뭐 많이 먹으면 좀. 그러니까 좀 이번 주 좀 계속 우울했던 게 먹는 낙이 없어지니까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운동하면 식욕 조절이 잘 돼요. 아 진짜. 네. 좀 나아지면 해봐야겠어요. 뭘 나아지면 해? 지금 해 그냥. 발이 아파 지금 겨우 아빠도 하는 거지 쩔뚝쩔뚝 하면서. 근데 아직 젊어 보이시는데 아이가 급해서 시험관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이제 와이프도 지금 이제 40대가 넘었고 저도 곧 40. 세명이 나이 많아요? 저도 30대 후반이고. 네. 더 젊은 거예요? 좋아. 중간 같아요. 아, 무슨 거. 네 좋아해. 좀 있으면 씨 없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아팠을 때 발작이 났을 때 약을 먹긴 했었잖아요. 그 치료용. 그러니까 그거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3개월 정도는 안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좀 그게 겹쳐가지고 그니까. 가뜩이나 지금 가능성도 적은데 좀 그것 때문에 와이프한테 말을 못했는데 좀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뭘 말을 못했어?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아니 이제 그 얘기는 병원 갔다 온 얘기는 했지.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 해라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얘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을 못 받게 됐다. 아니 그동안 이제 먹은 거 약은 괜찮냐는 거지. 아플 때 먹은 약은. 조금 그런 얘기를 해야지 와이프도.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아니, 산부인과에서는 안 물어보고. 내과에서는. 근데 물어봐야지 한번 선생님 그때 먹었던 약은 괜찮은 거냐? 그럼 임신 언제부터 해야 돼? 이거 확인을 해야지. 물어볼게. 그게 시험관을 하면 여자는 계속 주사를 자가로 그쵸, 그러면서 그쵸. 힘들잖아요. 그쵸. 맞아. 그냥 또 빚 숨길 때 버릇 나오는구나. 시에 관한 것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빚만 숨겨? 빚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둘째 생기면 또 경제적으로 더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결심하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근데 살아보니까 돈은 좀 벌릴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신체적인 건 물리적인 건 어떻게
나중 돼도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와이프는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일단 그게 더 커가지고 돈 걱정돼? 애기 낳을 생각하니까? 첫째까지는 진짜 괜찮은 것 같고 나중에 둘이 맞벌이 할 거 아니에요? 하면 맞벌이 하면 뭐 애 영유 보내고 싶어? 영어 유치원이요? 어.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도 아닌데 뭘 하고 해주고 싶어 뭘? 뭘? 그냥 뭐든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영어 가르쳐줄게. 아니, 애들 생활비 측정해서 주면은 예상이 돼. 걱정이 좀 돼. 왜냐면 그 해본 적이 없고 난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가 드는지 모르잖아요.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무슨 자기 밥 숟가락은 자기가 들고 태어난다? 약간 그런 말 있지. 노이대 같은 얘기라고 있어. 나 우리 큰애 신생할 때 1년 동안 20만 원씩 줬어. 나라에서. 나라에 아니 내가 생활비로. 생활비로? 신생아. 1년 20만 원, 그다음 5만 원씩 증가해서 계속 5만 원씩 좀 증가시키고 있거든. 그럼 그 안에서 쓰는 거야. 기저귀 한 달 생활비. 그 안에서 기저귀 분유하는 거지. 다 방법이 있어. 걱정하지 마. 기저귀 분유가 그걸로 된다고요? 난 그거는 우리 2007년생인데 나도 2007년생인데. 기저귀 분유가 왜 안 돼? 그런가? 뭐 기저귀 비싼 거 써요? 분유 비싼 거 먹이라고만. 프리미엄. 다 됐어. 그거 다 적어놨어 우리는 엑셀에. 그거 참조하면 되겠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지금 이제 물가가 있으니까. 수 있어요? 물가 올랐으니까 30만 원부터 주면 돼 신생아. 그럼 30만 원 안에서 얘가 옷 사는 것도 사주고 그거 하고. 그 스쿨도 와이프 지금 일 안 하거든. 물어봐. 뭐 영유 보내고 애 어디 뭐 대단히 사교육 시킬 거 아니면. 그런 욕심은 없는데. 그럼. 또 남들이랑 비교만 안 하면 돼. 괜히 남들 저거 해주는데 우리 애도 이거 맞아. 해줘야지 그 마음 때문에 계속 좀 마음 아프고 엄마들끼리는 부대끼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전 주변에 그런 엄마들이 별로 없어요. 괜찮으셨어요?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가 다 포기를 하고 그냥 회사만 다니고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회사 직장 다니니까 엄마들이랑 그럴 일 없지. 그 방법이 있구나. 잠깐 뭐 생활비를 안 주고 하니까 애들이 청소년 때 비싼 옷 살라 그러잖아. 네 돈에서 사. 모자라면 네가 나중에 내가 빌려주고 나중에 갚어. 그리고 난 사교육비도 다 빌려주고 다 받았어. 저는 돈 걱정하지 마. 아무튼 여기도 돈 안 들이고 잘 키워. 걱정하지 마. 우리는 뭐 학원 한번 보낸 적이 없지. 여기 내가 한글도 안 가르치고 학교 보냈잖아. 내가 그랬는데 한글 안 배우고 괜찮아. 그럼. 괜찮잖아. 우리도 따로 한글 안 가르쳤거든. 근데 이제 큰애는 지가 책을 읽어주니까 읽더라고. 근데 둘째 똑같이 읽거든. 얘는 한글을 모르고. 그래서 얘가 좀 느리구나. 그래서 미리 다 할 필요 없어. 돈 걱정은 하지 마. 제가요 회사를 학교 들어갈 때 한글 다 띄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 나이 때는 이렇게 한글 띄고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보통. 그래서 막 그때 엄청 똑똑하다 막 이랬는데 크다 보니까 안 똑똑하더라고요. 그냥 한글 띄고 들어가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당당하게 하면 돼. 우리 딸은 되게 당당해. 애들이 막 글 읽으면 난 못 읽는데 이래. 그래서 잘하고 있군.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아니 그래서 큰애가 학교 가더니 나 한글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다며. 한글 알려달라고. 진짜? 욕구가 막 생기는 거죠. 이거. 친구들은 다 하니까 자기 혼자 못하니까. 들으니까 좀 안심돼. 근데 뭐라 그럴게? 하지 마. 선생님 뭐래요? 별 말이 없어. 지가 하더라고. 이제 뜬금없는 소리긴 한데 언제부턴가 스풀님이 이렇게 막 웃으실 때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러니까 진짜 방금 예를 들면은 방금 뭐 저기 한글 안 띄고 가는 데서 괜찮아서 이렇게 막 웃으셨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통찰한 느낌? 되게 그 편안하고 자유로운 느낌? 그게 그냥 웃는데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거 되게 언제부턴가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프님 웃을 때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저 근데 갑자기 약을 먹고 있잖아요. 네. 약을 먹는데 어렸을 땐 되게 잠도 많이 자고 그냥 매사가 편안했거든요. 초등학생 어느 저학년 같은 약 먹고 나서 다시 요새 편한 거예요. 근데 너무 머리가 느려지고 행동이 느려지는데 이거에 익숙해져도 되는 건지 문득문득 걱정이 좀 들어요. 왜 걱정이 되는 거야? 빨리 살아서 뭐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니까 누가 도움만 필요하면 얼른 달려가는 거야. 그럼 그냥 안 먹는 게 낫다는 거는. 당연하지. 그러니까 본인은 좀 느려야 돼. 누가 도움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가 한참 생각을 해야 남들이랑 속과 비슷해지는 거지.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미룬 것도 약 먹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단약 정말 어렵게 했는데 약 먹기가 싫어가지고 안 먹었었던 거거든요. 평생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좀. 근데 지금 본인이 제일 힘들잖아요. 진전 상태니까 본인부터 돌봐요. 약을 먹어야 되는, 약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단약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단약이요? 그때 당시에는 국시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떨어지면 1년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약 먹으면 좀 이렇게 몽롱하고 좀 이렇게 네, 떨어지는 그런 네. 느낌 때문에. 한 달 정도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한 달 정도. 앞으로는 뭐, 그 다음에도 너무 뭐, 일하는데 뭐, 엄청 지장이 될 정도로 힘들면 뭐, 약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은 당장 힘드니까, 그 공항 올 정도로 힘드니까, 일단은 좀 쉬어야죠. 좀 몽롱하게 있어야지. 오케이. 알겠어요. 너는 진짜 개인 상담하면서 배울 게 많다. 안 되겠다. 아이고, 진짜. 약대 약이 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다니. 그래, 마무리들 합시다. 저 먼저 할게요. 네. 우선 K님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많이 속상했어요, 갑자기. 밤님 보낸 것도 힘들 텐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고 밤님 그 있으면서도 가족들하고 갈등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K님은 그걸 더 많이 느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 해줄 수 있는 건 없지. 그리고 이거 아까 호수님 얘기, 아버님 얘기 들으면서는 예전에 K님이 해줬던 얘기 있었거든요. 부모는 성덕이라고, 자식에 대한 성덕이라고. 그 얘기 굉장히 저는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엄마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빠도 자식의 가장 예뻤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자식의 그 성덕으로 살고 있는 건데, 그런 마음들을 내가 너무 무시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뭐 그랬던 것 같다. 아빠들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아들이 아빠한테 전화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흔쾌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서 조금 놀란 것 같고 좀 돈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 루카님은 예전에 할 때 보면 블로그에는 되게 힘들다고 하면서 왜 나와서 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냐는 얘기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기에도 되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쓰러워.
그게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고. 그리고 새벽님은 시험관 하신다고 전 안 해봤는데 힘든 일일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미실님이 얘기를 많이 하실 때도 오늘 미실님만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게까지 많이 막 주도할 정도로 많이 하셨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 시선을 좀 덜 의식하시고 편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네, 진짜 그런 생각 별로 아무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누가 생각을 하면 얘기를 하겠지. 그게 또 힘드시다고 하니까 그래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 비난을 받을게요. 네. 좋네요. 네. 그리고 루카님 누달심에서 이제 퇴직하고 뛰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만뒀구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게 또 루카님이 쉽진 않겠지만 마음 편하게 쉬는 게 또 약 때문에 몽롱한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래서 진짜 루카님이 그런 걸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뭔가 내려놓고 쉬는 거 이런 거 진짜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힘든 거지 그러면 본인이 제일 힘든 거지 마음이 그게 좀 안쓰러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마음 놓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조금 편하게 마음 먹고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호수님 아버지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호수님이 우는 게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빠한테 마음이 진짜 크구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똑같은 얘기 들었을 때 안 울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또 연락해가지고 아버지랑 관계가 좋아지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음이 전달됐어요. 그리고 해병님은 약도 못 먹고 고생하네요. 네. 진짜 아픈 거 알고 있는데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만화 루카는 그냥 일 그만뒀다는 말에 그냥 부러워했던 게 좀 부끄럽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신나보다 성장이 막 좋은 것만은 아닌데 내 입장만 생각해가지고 내가 바뀌면 난 너 많은 돌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보다는 상대방이 저 얘기했을 때 나는 이렇게 또 나한테 다시 오는 그 관심이 나한테로 집중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되지?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 또 내 마음이 어떻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마음이 좀 미안하긴 했어요. 그리고 단약 같은 경우는 잘은 모르지만 약 세기를 조금 더 조절하면은 조금 더 약하게 하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고. 쉬는 동안 좀 마음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은. 다시 회사 다니면 또 힘들 것 같은데. 나는 호수님이 생각보다 되게 자상하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아버님하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럴 때도 좀 놀랐었고 그래서 루카님이 참 남자 잘 만났다 생각하더라고요. 루카님은 또 좋은 사람이니까 되게 좋아 보여 같이 있으면은. 그다음 어떻게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글 올렸을 때 두 분이 같이 오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을 조금 더 놓였다? 이해 가시죠? 어떤 마음인지.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솔직하게. 태방님, 맞아. 근데 처음에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처음에 또박또박 소리가 나는데 여자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여자가 소리인 줄 알고 처음에 누구지? 그렇게 맞다가 신발을 딱 보게 됐어요. 근데 그냥 그거고. 근데 태방님 오니까, 그러니까 항상 태방님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늘 거의 잘 안 오시니까, 오늘도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오시니까 또 좋고, 근데 이제 통풍 얘기 듣고 하니까 제가 아는 대학 동기 오빠도 통풍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는 걸 봐가지고
상상은 안 가지만 들을 말은 너무 힘들다 하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약도 그것 때문에 또 못 드신다고 하니까 좀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고 애기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케이님도 오늘 보니까 좋아요. 그 생각은 좀 했었어요. 살짝 아니 떠난 지 얼마 된지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저도 저 사느라 바빠가지고 좀 까맣게 솔직히 어느 정도 잊고 있다가 또 케이님 보고 이러면은 순간 어떻게 지내시지? 이렇게 막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정은 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언제지? 저저번인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집단에서 회식인가? 뭐가 하고도 조금 마음이 풀어졌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거기에 마음이 확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많이 괜찮아지셨겠지? 그리고 이렇게 쭉 하고서는 생각은 좀 났었는데 다시 이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좋아요. 네, 까닥해요. 저 할게요. 저는 아까 K님 얘기 듣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도 사실 엄청 불안할 텐데 마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는 게 마음이 진짜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고 너무 힘들면 카톡해요. 제일 힘든 사람이 그런 말을 안 해. 병이야 병 저거. 그럼 나도 힘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걱정해주는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리고 리실님이 사실 그때 글 올라온 거 보고 되게 반가웠거든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마음이 편해졌다는 게. 미실님은 뭔가 다른 뺄리님도 그렇고 조금 불편한 마음이 올라와서 힘들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편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걱정하는 것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관심 가져간 것 같아서 좀 마음에 걸렸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편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플리님이 계속 걱정해주는 거 느껴져서 좋기도 하고 아까 막 애기 얘기할 때도 뭐 엄마들이랑 부대끼지 않냐 물어봤을 때 일하느라 바빴다 이러니 그래 나도 일하느라 바쁘면 되겠구나 싶어서 좀 안심돼서 좋았어요. 그리고 새벽님 오랜만에 봐서 좋아요. 근데 통풍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고 싶고 대체 어떻게 술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잠을 안 잤길래. 근데 저희 오빠도 계속 시험관 하고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엔 안 돼가지고 이제 안 할 거라고 들었었거든요. 한 작년인가?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오빠한테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돼? 언니도 힘들고 오빠도 힘든데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잘 지내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도 조금 하고 싶었어요. 지금 아픈데 약 잘 먹고 하여튼 그 마음이 좀 컸다는 거. 그리고 호수님이 오늘 나는 되게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항상 같이 얘기하다 보면 되게 막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말을 막 너무 막 했나 싶을 때가 있었는데 오늘 나무님이랑 수풀님이 얘기를 너무 잘 해주니까 좀 마음 아들은 또 내가 그걸 잘 모르는 나이는 모르는 게 있어.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나무님이 아빠 얘기 했을 때가 저는 좋았어요. 나무님이 그렇구나 비우는 것 같아서 그럼 우리 다 비웃지. 내 표정 때문에 많이들 상처받지. 어렸을 때부터 그랬구나. 좀 웃겼어. 오빠한테까지 그럴 줄. 그리고 수풀님이 얘기해준 게 좀 든든해요. 이상입니다.
저 할게요. 뭐 부모님이 이제 거의 여든이 되시니까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거든. 근데 나는 돌아가시면 장례 입장에서 후회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좀 했거든. 아버지한테도 다가가기도 하고, 뭐 먼저 말도 걸고. 나 자신이 좀 불편해. 뭐 어머니도 아버지는 불편하고 한데, 아이 그래도 돌아가시면 후회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좀 말도 걸고 이렇게 하자 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우는 거 보니까 뭔가 아버지한테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좀 이것저것 시도해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돼서도 아들한테 못 다가가겠구나 싶어서 나는 아버지를 돼서 좀 연습한 거거든. 근데 본인도 아버지가 좀 물어봐주면 좋겠다고 하고 본인 얘기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아버지 대상으로 연습을 해. 아들이라 생각하고 아버지 좀 뭐 어떠세요? 아버지가 신나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아유 아버지 그러시구나 고생 많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본인이 아버지가 됐을 때도 아들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 위해서 말고 본인 위해서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나도 우리 애들 보면은 옛날 모습이 떠올라. 그 애기 때 모습이 있거든. 그 표정이 아직도 있다. 청소년인데 아직도 자는 모습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모습이 있어.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 우리 어머니도 나를 항상 그렇게 봤던 게 아 그래서 좀 그렇게 봤겠구나 싶어서 아버지도 호수님 보면은 그 어렸을 적에 그 개구쟁이였던 모습 떠올리니까 걱정돼서 계속 막 잔소리하고 할 거야. 그래서 아버지 대상으로 여기 또 오늘 또 이 엄마 또 진짜 간직해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좀. 그래서 호수님 아버지한테 전화한다니까 좋고 조만간 아버지한테 술 한잔 사드리겠다고. 그럼 아버지가 뭐 얼마나 좋겠어, 그치? 그래서 술 많이 먹게 해서 아버지 카드로 긁으면 돼. 그렇게 한다니까 좋네. 그리고 아 나는 밤님 장례식장 가서 나는 그 오빠랑 밤님 아버지고 나 마음이 너무 상했어. 아 나 그래서 막 그래서 지금 이제 K님이 얘기했던 게 나는 그때 딱 느낌이 오더라고. 아 밤님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서 아 K님 마음 진짜 안 좋겠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걱정도 되고 또 49제라니까 잘 다녀오고 집단에서 계속 같이 얘기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 할게요. 저는 미실님이 좀 저 웃는 거 피드백 주셔서 좀 좋았어요.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예전에는 제가 웃는 걸 좀 어떻게 느끼셨을까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미실님이 지금은 좀 이렇게 진짜 좀 편하게 웃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마음도 좀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되게 좀 편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지금 이게 당장 저한테 고민이거나 불안한 거라면은 이렇게 편하게 못 웃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아이들 이렇게 뭐 공부 너무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그게 꼭 옳다고 볼 수는 없고 모르는 거니까 아이들이 그걸 또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는 건데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좀 괜찮구나 이렇게 해서 안도의 그런 웃음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미실님이 좀 알아준 것 같아서 좋아요. 그리고 K님은 진짜 집단에서도 좀 얘기했는데 진짜 저도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몇 천만 원이면은 그래 사정이 그래 쉽지는 않지 막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거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이러니까 오히려 이게 진짜 마음의 문제지 진짜 마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가족들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자식들이랑 교류 안 하고 K님하고 산 거를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렇다면은
저라면은 제가 부모라면은 아 저보다는 K님하고 더 가까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그 K님도 진짜 마음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진짜 좀 전혀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좀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진짜 좀 화가 나요. 그리고 호수님은 뭐 다른 분들이 좀 많이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를 좀 대하는 마음이나 그리고 그걸 대했을 때 호수님이 어떻게 좀 이렇게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될지는 뭐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좀 얘기해 준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랬던 아빠하고 이제 소통을 좀 시도했던 시기들이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뭐랄까요 애들을 대하거나 제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제 목표는 아빠처럼 안 사는 거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 아빠하고 좀 대화를 하고 예전에 아빠를 이해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아빠는 나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아빠처럼은 안 살 거고 이런 마음으로 아빠하고는 대화 시도를 아예 안 했었고 살다가 결혼하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도 좀 하고 아버지한테 제가 요구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제가 이전까지는 그 이렇게 악마 시험만 했던 그 속에 마음들이 조금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항상 그 삶의 선택지를 줘요. 어떤 순간이 오면은 그러니까 아빠처럼 해볼까? 아니면 엄마처럼 해볼까? 이게 예전에는 아빠처럼은 절대 안 돼 이거였다면 지금은 저한테 이럴 때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하겠지? 엄마는 이렇게 말하겠지? 라는 게 저한테는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가 삶을 살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좀 더 많은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 그래서 호수님도 아마 그 마음들을 좀 이해하고 나면은 호수님 삶이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뿔리님이 막 이렇게 자식들 얘기나 부모 마음 듣고 그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거나 이런 거는 좀 공감은 되거든요. 공감은 되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글쎄 뭐랄까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그냥 좀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뭐 드러낼 수도 있지만 같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좀 자식들에 대한 거나 부모에 대한 마음은 그러니까 좀 저는 좀 이렇게 그래 이거는 내가 좀 안고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평생 그냥 내가 추억하고 내가 안고 가고 이런 마음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고 설명을 하자면은 몰라 하여튼 그러기로 했어. 그러기로 했는데 그래서 뿔리님도 좀 그래 보면 어떨까? 꼭 이걸 꼭 마음을 딱 알아주고 그러지 말고 이게 나한테 참 소중했다. 그리고 그냥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지. 그러면 더 뿔리님하고 대화하기가 좋을 것 같아. 너무 혼자 가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자식은 저런 걸 기대하지 않을 텐데 너무 혼자 저런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뭐 표현할 때가 언젠간 오겠죠. 못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진짜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나는 가는 거고 표현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그때 좀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좀 이러면 되는데 뿔리님 너무 딱 자기 마음이 딱 걸리는 순간 너무 이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워. 만일에 어느 순간에 같이 울 수 있는 순간이 뿔리님이 그걸 표현하면 나도 맞아 뿔리님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지 이렇게 될 텐데 오늘은 왠지 아니었어. 네, 그리고 하여튼 루카님한테 난 계속 해주고 싶은 말은 안심해도 돼. 안심해도 되고 약도 그래. 약도 좀 느려져도 돼. 좀 느리게 사는 사람도 있고 빠르게 사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야. 근데 그렇다고 뭐 느리게 사는 사람은 다 죽고 뭐 그러나?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다 삶의 모습이 다양하고 다 사는 방식이 다 있어. 그러니까 본인 마음 편한 쪽으로 가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루카님은 그냥 놔두면은 본인 마음 불편한 쪽으로 계속 살아. 그래서 좀 억지로 좀 손발을 묶어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좀 안심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잘했다고, 퇴직 잘하고, 이것도 어쩌면 루카님한테는 좋은 자산이야. 앞으로 살면서 좀 힘든 일 있고 내가 진짜 못 견뎠을 때 이렇게 놓아버릴 수도 있다는 이런 옵션을 살면서 둔다는 거는 되게 큰 힘이 돼. 오히려 무언가를 계속 이뤄나가고 할 수 있는데 더 큰 힘이 되거든. 이거 아니면 죽어 이러면 대부분 다 죽어, 그런 애들이. 세명님 좀 통풍 있다 그래서 나 좀 놀랬어. 아, 그래? 예전에 얘기를 했었나? 한 번 했지. 그래서 이게 또 밤님 기억이 나서 그런지 야 이거 갑자기 어제 듣고 큰일인데? 그래서 관리 잘해야겠다 그래서 그 걱정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상해. 저는 그 미실님이 이제 막 집단에서 이런 질문 해도 되나 하면서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난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본인은 막 되게 아까도 막 몇 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 막 주고받고 좀 그런 게 되게 좋아서 좀 미실님 그렇게 얘기 듣는 게 좋고 되게 좀 직장에서 좀 힘들겠다는 생각 들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계속 뭔가 어떤 상황에서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보다 싶기도 해서 좀 아무튼 안타까운 마음 계속 있고 참 K님은 되게 정신없겠다 힘들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슬픈 마음만 가져가도 힘든데 정말 여러 가지 정말 같이 너무 혼재돼서 있다 보니까 진짜 정신없겠다. 또 내일 또 사람들 봐야 될 텐데 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좀 그런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루카님처럼 걱정 엄청 많이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걔 죽었지? 아니 안 죽었어. 잘 살아. 근데 걔는 저보다 이제 좀 머리도 좋고 뭐 그런데도 엄청 걱정을 해서 걔는 지금까지 아이를 안 낳고 막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 미래가 없네. 아내는 엄청 갖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걔 솔직하게 포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계속 뭔가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아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좀 막 그런 건 막연한 것 같고 막상 낳으면 그리고 두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진짜로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뭔가 호수님 아빠 얘기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본인이 약간 해보려는 의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좋은 것 같고 다음에 좀 그 연락하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럽다 그래. 부러워요. 아빠랑 이렇게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부럽고 저는 이제 울어. 얘기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술 마시는 거 이렇게 좀 구박을 많이 했거든요. 전 엄마 편이 돼가지고 이제 술 마신 아빠. 근데 제가 이제 한 30살 넘어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아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빠랑 술 한잔 해볼 걸, 뭐 한잔 해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좀 부러웠어요. 부럽다 새끼 한마디 해. 부럽지.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부러워요. 그런 게. 그리고 뭔가 제 통풍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좀 계속 좀 마음이 심란한 게 계속 사는데 처음 처방을 받을 때 이제 시험관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약간 자책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좀 왜냐면 아내가 이제 저번까지만 하고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저번에 갔더니 난자가 아예 채취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만할까 하고 의사한테 얘기했는데 좀 아깝다. 좀만 더 해보자고 해서 하는데 아내도 이제 힘드니까 근데 그 힘든 와중에 이제 또 뭔가 이것까지 겹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좀 마음 무겁고 그래서 좀 계속 그런 복잡한 마음이에요. 아버지 얘기하면서 우는데 와이프 얘기하면서는 안 운다. 쓸데없이 얘기하지 마. 이상해.
뭐 아까 미셸님 얘기했던 말 너무 많이 하는 거 신경 쓰인다 했던 말도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얘기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많이 하고 얘기 안 하고 싶은 날이나 좀 적게 하고 그런 날 있는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썼으면 하는 바람이 케이님 얘기 들었을 때 사실 되게 화났어요. 그 가족들이 너무 진짜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족의 이제 여자친구 애인인데 소중했던 사람인데 진짜 너무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꼭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서영님 통풍이라는 게 되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아프다고만 들었는데 잘 챙겨 드시고 많이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는 마음 편히 쉬는 게 사실 쉽진 않겠지만 마음 편히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 그냥 뭐 돈 걱정 되는 건 알지만 적금 한번 깨면 되니까. 그래? 꽤 적금도 있어? 몇푼 있어요? 많지 않은데 네. 한두 푼 되니까 그게 그만큼이긴 한데 그건 사는 거지. 한두 달은 퇴직금 받을 때까지는 아껴 쓰면 되니까. 그럼. 내가 또 신혼 초에 또 4천만 원 사기도 당해보고 내가 살아 다 안 죽어. 또 개새끼야. 개년이야 이게. 그리고 오늘 뭐 아빠 얘기하면서 사실 예전에도 사실 느꼈던 건데 아빠의 마음이라는 게 그 술 먹고 그 술 기운에 얘기를 건다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예전에도 한 번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예전에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약간 이해했다가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아빠한테 싫은 면도 되게 많았거든요. 좀 뭐랄까 강압적인 면이 너무 싫었는데 또 되게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아빠가 되게 이뻐해줬고 뭐 지금도 아들 형이랑 저랑 사실 이뻐하시지만 표현을 옛날처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빠나 저 그래서 그런 마음을 되게 오랜만에 떠올린 것 같아요. 아빠에 대한 마음.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 하셨나요? 그래, 또 해주세요.